자, 수시, 정시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아직은 단언컨대 수시다. 누구한테? 우리 현역 학생들한테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가 정시에다가 교과 내용을 반영하는 것부터가 타 대학들도 따라갈 수가 있고, 앞으로 일단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상황이 앞으로 반드시 대두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학생이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의사를 꿈꾸고 있고 당연히 의예과를 가야겠죠. 근데 과목은 독서와 문법이에요. 독서, 문법. 근데 야, 이거 의예과랑 독서랑 이게 뭔 관계야? 이럴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본인들 다음 시간에 관심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그럼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독서, 문법이니까 뭐 국어 관련된 거 조사해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 주제니까 관심 주제고. 그러면 요거다 싶어서 이제 소재를 뭘로 정하냐? 텔로미어라고 이제 가는 거죠. 네,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전자 관련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텔로미어 노화의 비밀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그부들의 관심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큰 박수를 받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쓰시죠? 근데 이렇게 쓰세요, 실제로. 왜냐면 저분들도 사람이고 여러 반 국어 배우는 애들이 한 100몇십 명인데 이거 언제 다 꼼꼼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그냥. 박수 받았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매우 많고 미래에는 꼭 뭐 이 분야를 연구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본인 발표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꼭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 받고 들어가면 선생님은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의지를 보였다 이거죠.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되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말이라도 립 서비스라도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고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고 과목도 확률과 통계인데 뭐 아까처럼 자율주제 발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학습 단원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가 이제 활동을 했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써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확통 내용이죠. 확률과 통계.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여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잘 서술했다. 잘 서술한 거죠.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했냐? 그 단원에 이게 나오는 걸 보고 네이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키워드로 이산 확률 변수, 확률값 구하는 방법, 그거 정리해 와서 그걸 이제 제출하거나 발표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유 주제는 아니니까 이 확률과 통계랑 연관된 걸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막 동영상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공유했다 그러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가 어필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동영상 이거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 그럼 쌤이 이제 처음에 시큰둥하죠. 이제 귀찮게 하니까. 뭔데? 딱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거 확률 통계 이거 만든 거, 이거 학생, 저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다가, 잘했네?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면은, 선생님은 그게 또 남아있어요. 이런 적극성이. 예, 왜냐면 30몇 명 학생들이 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못해도 이제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뭐 학기별로 특강이나 아니면 진짜 뭐 재원생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지만, 이런 노하우가 또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수업 중에 과제를 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1번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시간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냥 언어 과목 시간인데, 정보통신공학자가 진로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가 5분 말하기예요. 그러면 또 끌고 와야 돼요. 영어지만 이제 정보통신, 뭐 전기정보공학과, 뭐 정보보안학과 이런 데 갈 친구면 Deep Learning and Big Data 해서 이제 4차 산업에 가장 각광받는 빅데이터, 그죠? 요거를 굳이 끌고 와서 이제 번역기 돌려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딱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IT 용어들을 아주 쉽게 전달해서 학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 발표만 보고 쓰는가?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요 대본을 제출해요. 네, 거의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절대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구두로만 진행된 걸 가지고 쓰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몇몇 일반고 학교들은 좀 써서 내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학교 속성이에요. 그래서 써서 좀 가져와봐. 그러면은 본인의 세특을 선생님께서 이제 알아서 참고해서 쓸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고퀄리티 있는 식으로 좀 보이게끔 포장을 해야 돼요. 네, 절대 한 거를 안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얘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은 안 좋아서 좀 어떻게 보면 딱한 애인데 엄청 열심히 해요. 그냥. 네, 그래서 건축가를 꿈꾸는 친구인데 영어 2시간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실제 세특 예시인데 이게 영어를 어려워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수업에 임함. 적극적인 발표로 긍정적 수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연 친화적인 것의 혜택, 전자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 촉구를 주제로 발표 수업 시 PPT를 만들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고 하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 영어2를 딱 봤는데 등급이 막 3, 4등급 이하인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입학 사정관이 봤을 때는 성적 왜 이래 하고 이제 세특을 딱 왔는데 세특은 다 칭찬인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하는 거죠. 얘가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열정이 있는 학생이구나. 그럼 다른 것도 보게 돼요. 다른 건 또 뭐가 있지? 이것도 칭찬이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는 학종의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성적 대비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 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세특의 생기부의 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과목이 어려워도 선생님이 상당히 인자하고 좀 윤리적인 분 같다. 그러면 일단 더 열심히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